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얼굴로. 오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그 불가능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백만장자 투자가가 건넨 인사. 그런데 그 목소리는 12년 전 화재로 죽은 제 남편과 똑같았어요. 얼굴은 전혀 다른데 목소리는 똑같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현주입니다. 올해 51살. 12년 전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 하루 만에 제로 변했습니다. 남편 강민우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저는 그날 이후 과부가 되었죠.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오늘은 외동아들 지훈이의 결혼식입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훈이가 정말 의젓하게 컸네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친척 어르신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울 수 없었죠.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저는 문득문득 옆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혼자서 서 있는 제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신부 측 혼주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김 회장님 오시네. 와, 직접 오셨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 측 혼주인 김태양 회장.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운영하는 거물이자 이 지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군가를 극진히 모시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고급스러운 시계, 세련된 넥타이,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품격. 최소 수십억대 자산가로 보였습니다. 김 회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사부인. 김 회장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가 옆에 남성을 가리켰어요. 이분은 J&K 인베스트먼트의 강준호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회사의 최대 투자자이시자 제 생명의 은인이시기도 하죠. 강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와 같은 성?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음성, 말끝을 살짝 올리는 억양,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 모든 것이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어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민우는 둥근 얼굴에 쌍꺼풀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코도 더 높았고 턱선도 달랐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그 말투까지 민우가 늘 하던 말투였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목소리 비슷한 사람은 많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들을 예식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홀로 앉아 있는 저의 시선은 자꾸만 신부 측 VIP석으로 향했어요. 강준호. 그는 김 회장 바로 옆에 앉아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앞을 응시하는 모습. 그런데 무언가 익숙했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강준호가 손을 들어 넥타이를 살짝 풀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당기는 동작.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도 똑같이 했거든요. 긴장하거나 답답할 때면 정확히 저 각도로, 저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풀었어요. 우연? 아니면 정신 차려, 이연주. 그냥 흔한 동작일 뿐이야.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나란히 인사하는 모습과 달리 저는 혼자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저는 강준호를 놓칠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민우인지 아니면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며 그를 찾았습니다. VIP룸. 김 회장과 강준호가 함께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실례합니다. 아, 사부인. 어서 오세요. 김 회장이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강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사모님. 또 그 목소리. 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준호 대표님도 오시느라 아침도 못 드셨을 텐데. 김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어요. 뜨끈한 갈비탕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가운데 놓인 양념통 중에서 소금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번 흔들어 국물에 넣었어요.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우도 똑같았거든요. 국물 음식에는 소금 3번. 그게 민우의 절대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짜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래야 제맛이라며 꼭 3번 흔들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준호 대표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강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네, 사모님. 혹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12년 전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때 큰 사고라도 있으셨나요?
사부인 김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 대표님은 10년 전에 제가 태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죠. 아, 그때 대표님은 이미 성공한 투자자셨습니다. 제게 재기의 기회를 주신 은인이세요. 저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화재 사고 후 2년 뒤잖아. 그럼 다른 사람인 건가? 그런데 사모님, 강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겁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제 남편과 비슷해서요. 남편분이요? 김 회장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네. 12년 전에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인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그 순간 강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저는 봤어요. 그 떨림을, 물을 마시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섬유 공장이라면 김 회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013년에 대형 화재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17명이 사망한.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도 그날 밤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유감입니다, 사모님. 김 회장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홀로 아드님을 키우신 거군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만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벌써 가십니까? 네. 다른 하객분들도 인사드려야 해서요. 그럼 나중에 뵙죠. 김 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VIP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 민우야. 목소리, 습관, 그리고 제가 화재 사고 얘기를 했을 때 보인 반응.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훈과 며느리 지수는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어요.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어서 가. 재밌게 놀다 와.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아들을 보내고 나니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강준호. 그 사람이 정말 민우일까요?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시계, 지갑, 그리고 결혼 반지. 화재 현장에서 나온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타서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다고 했죠.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만약 잘못된 거라면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강준호 J&K 인베스트먼트.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대의 자수성가한 천재 투자자,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한국인 투자가, 자산 500억 추정, 강준호 대표의 성공 비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우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 하지만 성형수술이라면 10년이면 충분히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저는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사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아닙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강준호 대표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부인 혹시 제발이요. 꼭 필요합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어요. 강준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번호를 저장하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저 이현주입니다.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송.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남동 제이카페에서. 다음날 오후 제이카페는 한남동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고급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리며 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대신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오셨습니까, 사모님? 그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저를? 강 대표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표님의 목소리는 제 남편과 똑같습니다. 넥타이 푸는 버릇도, 국물에 소금 3번 넣는 것도, 물컵을 잡는 방식도 모두 똑같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저는 12년 전 인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 강민우는 그날 밤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공장이 전소됐고 17명이 사망했죠.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에요. 사진 속에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 쌍꺼풀 없는 눈, 낮은 코. 지금 앞에 앉은 강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외모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얼굴은 바꿀 수 있잖아요. 성형수술로. 강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사진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중학교 입학식 날이에요. 화재 사고 2년 전이죠. 강준호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사모님, 그가 천천히 사진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 강민우였다면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말은 인정하는 건가요? 당연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돌아오라고 하죠. 우리 가족에게로.
12년이 지났는데도요? 12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고 지훈이의 아버지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강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민우는 12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강민우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준호가 태어났죠. 무슨 12년 전 그날 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저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상체에 3도 화상을 입었죠. 불길에 휩싸여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작은 시골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장이 전소됐고 17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제 작업 구역에서도 신원불명의 시신 하나가 나왔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강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무단 침입한 노숙자였을 겁니다. 그날따라 추웠거든요. 공장에 몰래 들어와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명찰을 그 시신 근처에서 발견했고 DNA 검사를 했다고 했어요. DNA 검사가 엉터리였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타서 정확한 검사가 어려웠다고 변명하더군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우를 그대로 죽게 하자고. 왜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있었는데, 저와 지훈이가 있었는데, 그래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모님, 강민우는 저는 실패한 남자였습니다. 고졸학력의 공장 노동자, 40대가 돼도 월급 200만 원, 아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 못하는 무능한 가장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잖아요.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늘 부끄러웠어요. 대학 나온 아내에게, 똑똑한 아들에게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런데 화재 사건이 기회가 됐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보험금도 나오고 국가보상금도 나올 거였어요. 산업재해 보상까지 합치면 최소 1억 5천은 받을 수 있었죠. 돈 때문에 제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사모님과 지훈이는 그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대학도 나오셨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했잖아요. 그건 저 같은 남편만 없으면 사모님은 훨씬 더 잘 사실 수 있었어요. 강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화상 치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골 병원의 한 의사가 도와줬습니다. 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는 비밀리에 치료해줬어요. 대신 치료비를 현금으로 냈죠.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그리고 얼굴은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화상 흉터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얼굴, 이 코, 이 턱, 이 눈, 모두 만들어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태국에 수출하는 일이었죠. 운이 좋았어요. 몇 년 만에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스타트업. 손 떼는 것마다 성공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민우로 살 때는 실패만 했는데 강준호로 살아보니 모든 게 잘 풀리더군요. 민우야. 제가 그 이름을 부르자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준호입니다. 강민우는 12년 전에 죽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여기 제 앞에. 아닙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강민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지훈이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 사셨죠? 보험금으로 지훈이 대학 보내시고 사모님도 공인중개사로 성공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필요했다고요. 지훈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밤마다 울면서 아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아빠랑 야구 보러 가는데 자기만 없다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없이 12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죄송합니다. 강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민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강민우는 사망 처리됐어요. 12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죠. 이제 와서 살아있다고 하면 보험 사기, 사망 신고, 허위 작성, 신분 위조, 온갖 범죄가 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지훈이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12년이나 버려진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왜 나를 두고 갔어? 아빠가 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강준호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강준호로 살겠습니다. 다만 사모님과 지훈이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투자자로서 언제든 돕겠습니다. 투자자로서?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 섰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훈이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에요. 공책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오늘 아버지 제사였다. 엄마가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아빠 얼굴을 기억 못한다. 사진으로만 봤다. 강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친구들은 아빠랑 야구장 간다고 자랑한다. 나는 아빠가 없다. 엄마가 미안해한다. 엄마 잘못이 아닌데. 또 넘겼습니다. 엄마가 밤늦게 들어왔다. 부동산 일이래. 엄마는 피곤해 보인다. 나는 밥을 했다. 엄마가 울었다. 맛있다고. 강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목소리를 기억 못해. 비디오에서 들었지만 진짜 기억은 아니야. 아빠는 왜 나를 두고 갔어? 아빠가 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만.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기도록 했어요. 중학생이 됐다. 엄마가 교복을 사줬다. 비싼 거래. 엄마 손에 반창고가 많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를 위해서 고등학생이 됐다. 법조인이 되고 싶다.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아빠, 내가 잘해볼게. 대학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엄마가 너무 기뻐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나도 결혼한다. 아빠 없이.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주셨으니까. 아빠, 나 행복할게. 엄마도 행복하게 해줄게. 강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강민우든 강준호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다고 했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당신이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필요했고요. 강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매일 밤 당신을 불렀어요. 힘들 때마다, 지훈이가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었던 거, 가족에게 더 나은 걸 주고 싶었던 거 다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당신이었어요. 200만 원 월급 받는 공장 노동자든 500억대 투자자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곁에 있어주는 당신이었어요. 강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사모님. 하지만 이제는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법적으로도 지훈이도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겠어요. 사모님.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에게는 12년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현주야.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로.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우는 죽었고 강준호가 살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 돌아올 수 없는 남편. 저는 서랍에서 민우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유품. 이게 정말 당신 거였을까? 이제는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의 시신이었다면 이 반지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엄마, 신혼여행 잘 즐기고 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너희 재밌게 놀다 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너희 결혼식 영상 보다가 감동해서. 엄마, 지훈아.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한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기억해줘. 네, 엄마. 알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후, 지훈의 법률사무소로 택배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상자를 열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지훈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개업을 축하합니다. 작은 축의금입니다. J&K 인베스트먼트 1동.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J&K 인베스트먼트라면 결혼식 때 왔던 투자자분이야. 김 회장님 친구. 아, 그분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아마 김 회장님이 부탁하셨나 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저만 볼 수 있도록 따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열어봤어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 제가 카페에서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정말 잘 컸구나. 훌륭한 변호사가 됐구나. 그리고 현주야,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늘 사랑했다. 마이너스 이제는 없는 사람. 저는 사진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봄날 신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J&K 인베스트먼트 강준호 대표 100억 규모 장학재단 설립. 한부모 가정자녀, 산업재해 유가족 자녀 우선 지원. 사진 속에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얼굴이지만 그 미소만큼은 민우와 똑같았어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강 대표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우의 영정사진 옆에. 여보. 저는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여전히 좋은 사람이야.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훈과 지수의 아들이었어요. 할머니, 이름 뭐로 지을까요? 아빠 이름 돌림자로 지으면 어떨까? 민우, 강민우의 민자요? 응, 민준이 어때? 강민준. 좋네요. 민준이. 아기를 안아보니 민우를 닮은 것 같았어요. 둥근 얼굴, 작은 코. 민준아. 저는 손주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2년 후, 지훈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님께. 필체가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몰래 편지를 가로챘습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어머니가 가로챈 게 아닐까 싶구나. 어머니 맞죠? 저는 강준호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강민우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훈이에게는 아버지였고 현주 씨에게는 남편이었던 12년 전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죽은 척하고 도망갔죠.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은 나 자신이 무능한 내가 싫었던 겁니다. 현주 씨, 그리고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될 지훈이.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매일 너희를 생각했다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비록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 가족입니다. 멀리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훈이의 성공을, 민준이의 탄생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주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25년 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비록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강준호, 그리고 강민우.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늘 사랑했어. 그리고 저는 민우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줘. 어디서든. 5년 후,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지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뉴스 기사였어요. J&K 인베스트먼트 강준호 대표, 백혈병으로 별세. 향년 57세, 장례는 가족장으로.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장례식장 어디야? 서울성 모병원이라는데요. 근데 가족장이라.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녀올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인사 좀 하고 올게. 장례식장.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장이라고 해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족분이 아니시면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입니다.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강준호.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얼굴. 민우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12년 전에 죽은 남편의 아내라고?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그러시군요. 들어가세요.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김태양 회장이 보였어요. 아, 사부인? 사장님,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는데 준호가 좋아했을 겁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여보, 수고했어. 이제 쉬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사모님,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준호 형이, 아니, 강준호 대표님의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현주님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와 상자를 받아들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백혈병이라더군. 아이러니하게도 12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았는데 이런 병으로 가네. 미안해. 12년 전에도 지금도 늘 미안하고 고마웠어. 상자 안에 있는 건 우리 결혼 반지야. 진짜 내 반지. 화재 현장에서 나왔다는 그 반지는 가짜였어. 다른 사람 거였겠지. 미안해. 하지만 진짜 반지는 늘 내 곁에 있었어. 12년 동안 매일 밤 이 반지를 보며 너를 생각했어. 지훈이를 생각했고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갈 수 없었지. 현주야, 너무 늦은 고백이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25년 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행복해.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손주도 잘 부탁해.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도망가지 않을게. 끝까지 함께 할게. 약속해. 사랑해. 강민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25년 전 제가 민우의 손가락에 끼워줬던 그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 현주 민우. 저는 반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1살. 지우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고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민우이, 아니, 두 개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강민우, 또 하나는 강준호. 할아버지는, 저는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다른 얼굴로도 살았던 거예요? 민준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해줬거든요. 응, 그래서였어. 할머니는 할아버지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럼 할머니는 그냥 이해했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민준아.
저는 손주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마. 힘들어도 함께 있어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 저는 두 개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대답처럼. 끝.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